근데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통령이 트루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트루만이라는 사람은 좀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지방의회에서 조금 이제 이 출세를 시작한 사람인데, 이 루스벨트가 그 이제 성공적으로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원래 미국은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그때 그 이선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라고 막 이렇게 그 중동제라고 그러는데, 루스벨트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재선은 끝나고 그 이제 하야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재선 이상을 안 한다 하는 전통은 생겼지만은 그게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3선, 4선까지 당선됐어요. 그래서 1944년에 이제 4선 대통령이 됐는데, 이 루스벨트는 사실은 자기 건강이 허락하면은 5선도 할 생각이 있어서 부통령을 좀 시시한 사람을 골라서 앉혀놓은 게 트루만 앉혀놨는데, 이 트루만은 확실한 기독교인이고 또 이 농민 출신이고 이래서 아주 굉장히 반공이에요. 그래서 루스벨트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물론에 대해서 트루만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워낙 자기가 출신도 미약하고 힘도 고약하고 그러니까 저항을 못했죠. 그러다가 1945년 4월에 루스벨트가 죽어요. 죽으니까 그 이제 3년 몇 개월의 임기 동안 대통령이 되죠. 근데 트루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소련이 저 나쁜 놈들이다, 소련을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소련을 봉쇄하는 정책을 그 이제 트루만이 쓰시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소위 자유세계에 아주 그 이제 지도국가가 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2차 대전이 끝나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상해 중심으로 해서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뭐 상해에서 피난하기만 바빴고, 실제 독립운동이나 독립운동하는 분은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국민위원회를 가지고 외교적으로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죠. 그래도 그때 미국의 조야가 친일적이었기 때문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별로 그렇게 전제가 부각되지 못했는데, 1941년 8월에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Japan Inside Out이라고 해서 일본 내막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일본에 대해서 아주 청렴하게 일본을 까발치고,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일본이 반드시 미국을 무력으로 공격할 것이다 그랬는데, 석 달 뒤에 진정한 사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조에서 일약 이승만이 누구냐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런데도 미국의 정부는 그 친소적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고, 특히 외교를 맡고 있는 국무성에는 알거 히스라고 하는 소련 간첩이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을 주물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껄끄럽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틈을 주지 않아요. 1945년에 8.15에 일본이 항복하니까 이 대통령 즉각 나는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국무성에 허가를 요청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박사가 그 프린스턴 대학의 철학 박사고 뭐 이렇지만은 이분이 미국 국적을 취득을 안 했기 때문에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니까 외국에 나가려면은 국무성에 허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국무성에서 허가를 안 해줘. 그래서 그 이제 이승만 박사가 자기가 알고 지냈던 메가더한테 편지를 쓰죠. 내가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는데 가해달라. 그래서 메가더가 국무성에다가 교섭을 하고 군용기를 보내서 그 이승만 박사가 미국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6일 날 서울에 돌아왔고, 서울에 돌아왔을 때 한국은
북한은 완전히 공산화가 이미 됐고 남한도 사실은 거의 공산화가 됐죠. 왜냐하면 그 당시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안 한 사람들은 입도 뻥끗 못하고 있을 테니까 이 남한의 여러 가지 정치 문화도 굉장히 친좌익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운형 누굽니까 박헌영 이런 자들이 인민공화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승만을 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랬어요. 그런데 10월 16일 날 돌아온 이 박사가 그건 안 된다. 나는 거기 참가할 수 없다. 이러고 나서 사실은 이승만 박사 혼자 힘으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누가 도움이 되느냐면은 한민당을 만들어서 이끌던 인천 김성수 선생이 그때 한민당이 워낙 지주 출신 당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박사한테 한민당은 좀 비우호적이었는데 그러나 이 김성수 씨는 대한민국이 독립하려면은 미국이 중요하고 미국을 다룰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다. 그래서 무조건 이승만을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됐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돼서 3년도 안 된 사이에 유교를 당했잖아요. 유교를 당해가지고 이제 유교가 우리가 유교로 사실은 망할 뻔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구세주가 됐죠. 물론 메가더의 도움이 컸지만은 트루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유교 난 다음 날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를 열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를 거가지고 유엔군 참전을 결의하고 유엔군 사령부를 만들고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죠.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6.25를 겪는 동안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한테 아주 치를 떠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공산당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됐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공산당은 하루도 실수 없이 저 사람들이 말하는 남조선 혁명이라는 걸 추구해 왔어요. 소위 통일전선이라는 전술을 가지고 끊임없이 남쪽에 이제 선전선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 공작을 하고 간첩을 내려보라고 그래가지고 남한 사회에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저걸 하는데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잘못 배워가지고 민주주의는 표를 낚는 기술이다 공작이다 해가지고 표 낚는 일에만 바빴지 공산주의라고 하는 질병에 대한 우리가 면역을 기울이는 것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까리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특히 젊은 아이들을 아주 망가뜨렸어요. 특히 1960년대부터 전교조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전교조 교사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 80~90%의 전교조 교사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죠. 그 전교조가 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전교조의 교육 이념은 일본 교원노조가 지인교육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워낙 소수의 부자들이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